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는 유죄인데 생각보다 형이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형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봅니다. 5년. 5년 형. 어떻게 집행유예는 아니겠죠?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민 가야지. 그래도 그 정도의 양심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상이 조짐을 인증하는 꼴이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의미들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법원에서는 대법원 재판의 경우만 생중계가 되고요. 1, 2심 재판은 생중계가 안 됐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해드린 것처럼 대법원 규칙을 바꿔가지고 1, 2심 재판의 경우도 주요 사건의 경우는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예. 그렇게 규칙을 바꾸고 난 다음에 첫 사례가 이제 될 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예. 1등 기업의 재판, 그것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재판을 받은 거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주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재판은 생중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예. 오늘 법원이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에 생중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아놨는데 만약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는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불허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공익보다는 인권 침해 논란만 더 불거질 수 있다. 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렵잖아요, 말이. 예. 요걸 제가 쉽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말은 1심에서 판결이 나오고 나면 2심, 3심 이렇게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확정적인 걸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재판 생중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중계를 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 정말 엄격하게 따진다 그러면 생중계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어폐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익보다는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성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애플하고 비등비등하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 생중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무슨 CNN, CCTV, NHK 이런 데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 경쟁력 이런 거하고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아마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제 꾸준히 피력을 했을 거예요. 유무를 양으로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김프로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두 가지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1심 판결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1심, 2심, 3심 다 중계하면 돼요.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알아요. 이게 1심이고 두 번 남았네. 이게 2심인데 마지막 한 번 남았네. 3심 마지막이구나. 이게 이 정도는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정도면 급이 방송사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1심 재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2심, 3심 가면 좀 뉴스에 이렇게 주목을 덜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이나 2심이나 3심이나 전부 다 헤드라인으로 나올 거예요. 그 정도의 뉴스 가치가 있다는 거를 기자들도 알고 판사들도 알고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1심 재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주 일반적인 자범들의 경우 김용민 같은 사람이 재판을 받았을 때 1심은 뉴스에 나오고 2심, 3심 가서 무죄 받은 거 안 나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요런 이제 범부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재용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재용한테 무죄가 선고되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논리라면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2심, 3심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무죄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뭐가 문제예요? 무죄인데. 사람들이 무죄라고 알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였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죄가 아닌 결론이 이미 나왔을 거거든요.
대충 형량은 재판부에서는 지금 나왔을 거예요. 지금 한참 판결문 쓰고 있을 거거든요. 정리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죄가 아닌 결론이 나왔다면 이거를 유죄기 때문에 그래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 가서 혹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 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자, 두 번째로 공익에 그러면 도움이 되는가?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럼 공익에 도움이 되지? 이게 약간 좀 애매하실 수 있잖아요. 공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하니까. 예. 요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 1등하는 기업이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가 그러니까 뭐 정부든 대통령이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줬다가는 아주 골로 갈 수 있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전 기업들한테 야 정부 부처에다가 혹은 높은 사람이라도 뇌물 주다 걸리면 아주 골로 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 법원은 국내 1등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도 대통령이더라도 자범하고 마찬가지로 법하고 원칙에 따라서 그냥 똑같이 선고한다 라는 시그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가 될 테니까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를 단숨에 굉장히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해석은 센 형량이 안 나왔겠구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센 형량이 나왔다 그러면 아니 이거 역사의 길이 남을 재판일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재판부 얼굴이 선고하는 내내 계속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12년이 선고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엄하고 중하게 물론 그것도 이제 모자라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게 그대로 나왔다 그러면 혹은 그거보다 더 나왔다 그러면 야 이거 대한민국 재판 장난 아니구나. 대한민국에서 뭔가 뇌물로 장난치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라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이 오히려 굉장히 칭찬을 받기도 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법원의 권위가 올라가는 건데 답안지가 그렇게 안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생중계했을 경우에 필름이 평생 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생중계 방식을 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한참 선고하는 게 나왔잖아요. 예. 피고인의 얼굴을 찍고 법정 내부를 스케치하고 이런 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아마 생중계가 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법관들이 들어와서 부장 판사가 주문을 읽고 선고하는 그 장면이 이제 쭉 나가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보다는 판사의 얼굴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오래 나올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벼운 형이 나왔을 때 신상이 그대로 털리겠죠. 앞에 앉아 계신 3명의 판사분들의 신상이 그대로 털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역사적인 재판으로 계속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사법 역사상 생중계되는 첫 재판인데 야 이게 뭔가 미진하다. 그리고 양형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 부담은 상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는 얘기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로 저는 읽히고요. 예. 그래서 유죄는 유죄인데 생각보다 형이 굉장히 가벼울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양형 기준이니 뭐니 이런 거를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어 놨는데 집행유예로 나올 정도는 너무하고 그러면 때릴 수 있는 최저의 형량이 얼마일까 곱씹어 보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한 5년 정도 되지 않을까 1심에서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씨발 짜증나네 진짜. 뭐야 그게 대체. 어? 자 그러면은 이제 1심도 했으니까 2심 전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마지막이잖아요. 예. 어쨌든 본인 영향력 하에 있는 그리고 본인이 인사를 했던 이런 법원의 구조의 마지막 재판이기 때문에 새로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가 대법원장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리고 법원이 인적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바뀐다 그러면 저는 1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2심에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2심에서는 아마 생중계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심의 결과는 이제 2심 가서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엎어진다기보다는 좀 더 강화될 수 있다. 형량이. 그렇죠. 형량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부디 여론들을 재판부가 의식해가지고 형량을 지금 낮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거 형량까지 낮으면 완전히 좀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다시 형량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김아마라고 비난하는 일이 있더라도 김용민 씨가 저를 힐난하는 일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이런 비난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형량에 있어서는 하루 남았으니까 그거는 좀 다시 되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 김프로 예상과는 반대로 만약에 12년형을 선고했는데 이게 중계가 되면은 삼성에게 볼 낯이 없어서 그래서 일부러 중계를 안 하게 한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삼성에서는 지금 뭐 이재용의 뭐 형량을 낮추거나 뭐 이런 거는 생각하기 힘들고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물론 그것도 이제 노력을 막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가장 우선의 과제는 생중계만은 막아라. 왜냐면 얘기한 대로 이게 그냥 국내 지상파만 생중계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쨌든 시차를 조금 두고라도 전 세계적으로 막 계속 하루 종일 막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위는 아니더라도 재판정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이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게 되면 이게 삼성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시가총액은 계속 올라갔어요. 오너 리스크가 없어져서 그런지 주식 자체는 굉장히 늘어가지고 거의 두 부자가 한 5조 가까이를 벌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이런 이미지 컷이 나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새로 출시하게 될 뭐 이런 신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조금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생중계는 무조건 막아라 라는 게 지상최대의 과제였을 거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니 이게 생중계까지 할 일은 아니지 않소. 모두가 원하지 않으니까 무죄추정 원칙이니 뭐 이런 아마 논리도 여러 가지를 개발해가지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그래 그러면 형은 선고하는데 물론 이제 형량을 얘기해 주진 않겠지만 내심으로는 그래 그러면 뭐 중형도 선고되는데 저것까지 하냐. 요 정도는 그냥 봐줍시다 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이익만 따진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원칙적인 판결을 한 법관 그리고 그런 판결을 했던 당시의 대법원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중형을 선고할 건데 이걸 안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이게 뭔가 본인들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건데 사람들한테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아예 하지 맙시다 이번에는 라고 결정을 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제 전망이 틀리길 바랍니다. 재판은 생중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는데 예. 오늘 법원이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 피고인이 동의할 경우에 생중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단서를 달아놨는데 만약에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는 방송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불허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 그리고 공익보다는 인권 침해 논란만 더 불거질 수 있다. 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렵잖아요, 말이. 예. 요걸 제가 쉽게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말은 1심에서 판결이 나오고 나면 2심, 3심 이렇게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확정적인 걸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재판 생중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중계를 하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로 정말 엄격하게 따진다고 이재용 부회장 정도면 급이 방송사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1심 재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2심, 3심 가면 좀 뉴스에 이렇게 주목을 덜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재용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이나 2심이나 3심이나 전부 다 헤드라인으로 나올 거예요. 그 정도의 뉴스 가치가 있다는 거를 기자들도 알고 판사들도 알고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1심 재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아주 일반적인 자범들의 경우 뭐 김용민 같은 사람이 재판을 받았을 때 1심은 뉴스에 나오고 2심, 3심 가서 무죄 받은 거 안 나오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요런 이제 범부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재용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만약에 이재용한테 무죄가 선고되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논리라면 아니 이게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까 2심, 3심 달라질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무죄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죄는 유죄인데 생각보다 형이 가볍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년 형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 5년 봅니다. 5년. 5년 형. 어떻게 집행유예는 아니겠죠?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민 가야지. 그래도 그 정도의 양심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세상이 조짐을 인증하는 꼴이 되니까. 그럼요. 그러면 이게 굉장한 의미들을 여러 가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법원에서는 대법원 재판의 경우만 생중계가 되고요. 1, 2심 재판은 생중계가 안 됐다가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해드린 것처럼 대법원 규칙을 바꿔가지고 1, 2심 재판의 경우도 주요 사건의 경우는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거든요. 예. 그렇게 규칙을 바꾸고 난 다음에 첫 사례가 이제 될 뻔한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나라 1등 기업이니까 예. 1등 기업의 재판, 그것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재판을 받은 거니까 이거보다 더 큰 주요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에 뭐 오래도록 남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문제예요? 무죄인데. 사람들이 무죄라고 알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였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무죄가 아닌 결론이 이미 나왔을 거거든요. 대충 형량은 재판부에서는 지금 나왔을 거예요. 지금 한참 판결문 쓰고 있을 거거든요. 정리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죄가 아닌 결론이 나왔다면 이거를 유죄이기 때문에 그래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 가서 혹시 무죄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 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자, 두 번째로 공익에 그러면 도움이 되는가?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럼 공익에 도움이 되지? 이게 약간 좀 애매하실 수 있잖아요. 공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하니까. 예. 요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 1등하는 기업이 대통령한테 뇌물 줬다가 그러니까 뭐 정부든 대통령이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줬다가는 아주 골로 갈 수 있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생중계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약간 이제 어폐가 있잖아요. 그리고 공익보다는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부분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삼성이 우리나라 1등 기업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애플하고 비등비등하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글로벌 기업인데 생중계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무슨 CNN, CCTV, 뭐 NHK 뭐 이런 데로 이제 전 세계로 이제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삼성 경쟁력 이런 거하고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아마 이제 삼성 쪽에서는 이제 꾸준히 피력을 했을 거예요. 유무를 양으로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김프로의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두 가지 때문에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1심 판결 보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문제가 된다 그러면 1심, 2심, 3심 다 중계하면 돼요. 국민들이 그 정도는 알아요. 이게 1심이고 두 번 남았네. 이게 2심인데 마지막 한 번 남았네. 3심 마지막이구나. 이게 이 정도는 다 알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